2000년 이후 전 세계에서는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1700회 이상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은 태평양 주변에 위치한 환태평양 조산대 주변에서 발생했죠. 북미에서 가장 큰 위협은 샌안드레아스 단층선으로 다른 어떤 단층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어 빅원이라는 등골이 오싹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잠재적 파괴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하지만 빅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시작에 불과해요. 나쁜 소식은 과학자들이 2030년에 지구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거예요. 좋든 싫든 우리가 빅원을 경험할 확률은 70%이며 진도 6.7의 지진이 될 겁니다. 샌안드레아스 단층선이 빅원을 일으키겠지만 무서운 건 우리가 그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 대규모 지진은 100년에 한 번씩 발생합니다. 즉 자연재해에 대비할 시간은 항상 있다는 뜻이죠. 만약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샌프란시스코와 포트 테존을 휩쓸었던 지진처럼 몇 차례의 큰 지진을 목격했을 거예요.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무너질 겁니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건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곳은 건물이 아닙니다. 전선과 가스관을 조심해야 해요. 언덕 위의 집은 아름답긴 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언덕은 거대한 산사태로 변하며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모든 도로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도로 여행에는 작별을 구하세요. 슈퍼마켓에 갈 수 없으니 여분의 물과 음식을 준비해야 해요. 이 재난은 돈이 많이 들 거예요. 미국은 지진 피해 복구에 약 2천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해요. 적어도 지진이 쓰나미를 촉발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빅원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악명 높은 캐스케디아 섭입대는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하여 캐나다 밴쿠버에서 끝납니다. 샌안드레아스 단층대는 이 지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해안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섭입대는 지각판이 서로 밑으로 밀려나면서 끊임없이 서로 잡아당기는 지각판이에요. 하나는 북미판이고 다른 하나는 후안대 푸카판입니다. 이러한 지대는 지진 활동의 무서운 핫스팟이며 대규모 수중 지진을 유발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하지만 수중에 있는 지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켜 도시를 침수시키고 해안선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활동적인 지역은 불의 고리입니다. 캐스케디아 지대는 덜 활동적일 수 있지만 잠에서 깨어나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엄청난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야수와 같습니다. 이 모든 스트레스가 마지막으로 방출된 것은 1700년이었습니다. 샌안드레아스 지진과 달리 이번 지진은 대규모 쓰나미와 훨씬 더 큰 충격을 일으킬 거예요. 대부분의 건물과 다리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할 때 야외에서 캠핑을 하고 있길 바래요. 또한 여진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이에 대비하셔야 해요. 자연도 예외는 아닙니다. 산사태는 동물들의 서식지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의 집도 영원히 바뀔 겁니다. 다행히도 고난 뒤에는 희망이 있고 과학자들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축 건물은 엄청난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최신 경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모든 새로운 인프라는 엄격한 내진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후안대 푸카판과 북미판은 함께 잠겨 있지만 영원히 그렇게 유지되지는 않을 거예요. 잠금이 해제되면 엄청난 흔들림에 대비하셔야 해요. 진원지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운이 좋아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한동안 땅이 흔들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캐스케디아 섭입대와 샌안드레아스 단층을 비교하면 캐스케디아 단층이 얼마나 더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1994년에 노스리지 지역에서 샌안드레아스 단층과 가까운 곳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일부는 부상을 입었어요. 당시에는 건물이 튼튼하거나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건물이 파손되었습니다.
캐스케디아 섭입대는 잠재적으로 규모 9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규모 6의 지진은 약 2천만 킬로그램의 다이너마이트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규모 9는 20조 킬로그램의 다이너마이트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은 칠레에서 발생했고 진도 9.5로 대부분의 것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진에서 살아남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지만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파도가 최대 30m에 이르는 거대한 쓰나미가 닥칠 거예요. 이는 큰 파도를 일으키지 않은 샌 안드레아스 지진과 매우 다릅니다. 바닷물이 나무와 식물을 파괴하고 일정 기간 동안 환경을 변화시킬 테니까 아름다운 정원과 작별을 구하세요. 유일하게 긍정적인 점은 마른 나무가 모두 유령의 숲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할로윈 장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파도, 지진, 그리고 이 지역의 거대한 규모 때문에 이 자연재해는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나 소위 빅원 단층으로 인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겁니다. 약 300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지진이 발생했어요. 지난 3,500년 동안 더 많은 지진이 기록되어 400에서 600년마다 꾸준히 발생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다음 지진이 발생하기까지 약 100에서 300년 남았습니다. 캐스케디아 섭입대는 1970년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지대는 큰 지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곳이에요. 이곳은 연구원들이 불의 고리를 연구하던 중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이 과거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알고 싶었고 그 증거가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워싱턴에는 수년 동안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공포의 숲이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토양을 검사한 결과 엄청난 양의 소금이 발견되었어요. 그들은 두 가지를 종합하여 거대한 쓰나미가 그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전문가들은 여전히 숲이 언제 파괴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일본에는 비슷한 영향을 미친 거대한 지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1700년에 일어난 지진이었어요. 다음 지진이 2050년에 발생할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캐나다 지진에서 살아남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아야 하니까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지진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진에서 살아남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그 후에 다가오는 쓰나미가 진짜 위험합니다. 흔들림이 끝나면 가장 높은 곳을 찾아 그곳으로 이동하세요. 음식과 물과 같은 필수품만 가져가세요. 네, 야구 카드 컬렉션은 집에 두고 오세요. 첫 번째 타격 후에 내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지진학자들은 지진이 몇 번 더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실제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1960년 5월 22일 지진학자 제리 에스턴과 그의 친구 4명은 자정 무렵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쓰나미를 보기 위해 하와이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와일루크 다리에 장비를 설치하고 탈출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이 다리는 이전 쓰나미로 파괴되었지만 새 다리는 훨씬 더 높고 튼튼했어요. 자정 이후에는 물이 평균 수위보다 1.22m 높았습니다. 자정이 30분 지난 후 두 번째 파도가 덮쳤고 새벽 1시까지 추가로 2.74m 물이 더 올랐고요. 물이 내려가기 시작해 2.13m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약 6.10m 높이의 파도를 보았습니다. 쓰나미는 예측할 수 없으며 안전을 위해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각판이 만나는 지하에는 강력한 힘이 숨어있고 그 힘은 다른 지각판을 그 아래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발생하는데요. 수세기에 걸쳐 힘이 쌓이고 거대 지각이 깨어날 때까지 긴장감은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어떤 지진보다 강력한 진도 9를 넘나드는 규모로 지구가 흔들립니다. 해저가 갑자기 빠르게 밀려 올라오면 물속에 거대한 파문이 일어나고 엄청난 힘의 쓰나미가 발생해요. 이러한 파도를 원거리 쓰나미라고 하는데 해저 전체를 가로지르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해안선까지 덮칠 수 있습니다. 추력 단층은 965km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지구가 단순히 흔들리는 게 아니라 찢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 지진의 위력입니다.
그 길목에 갇힌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일본 당국은 최근 사상 처음으로 대지진 주의보를 발령해야 했습니다. 난카이 해구 해저지대의 가장자리에서 강한 진동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대부분의 경보가 해제되었고 규모 7.1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일본 남서부 일부 지역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안전을 위해 일본 내 초고속 열차의 속도가 느려져 모든 사람의 이동이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난카이 해구에서 향후 수십 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거대 지진의 위험에 대해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있어요. 필리핀의 아래의 지각판은 매년 몇 센티미터씩 움직이며 일본이 있는 땅 밑으로 천천히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지진은 1944년과 1946년에 발생한 규모 8.1의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은 이 나라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지역에서 다음 거대 지진이 발생한다면 규모 8에서 9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거대 지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아직 동의하지 못하지만 80%까지 확신할 수 있어요. 태평양 반대편에서 미국 지질조사국의 과학자들은 미국 서부 해안의 위험한 지역을 연구했습니다. 이곳은 캐스케디아 섭입대라고 불리며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캐나다 밴쿠버 섬 북부까지 뻗어 있어요. 지난 14,200년 동안 이 지역에서는 최소 30번의 큰 지진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돼요. 평균적으로 500년에 한 번씩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캐스케디아는 오랫동안 조용했고 과학자들은 이를 걱정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지역이 지각판이 서로 달라붙어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잠긴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해저의 일부가 갑자기 부서져 몇십 센티미터 앞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흔들림은 5분 정도에 불과하지만 해저가 이동하면서 강력한 쓰나미가 발생하면 10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는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일부 내륙 언덕의 지반이 퀵샌드처럼 변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산비탈이 미끄러지고 무너져 도로와 다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약 100개의 병원과 2,000개의 학교를 포함해 약 62만 개의 건물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붕괴될 수 있어요. 워싱턴주 주민들은 2주 동안 도움 없이 스스로 식량, 식수, 대피소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각판이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매우 느리게 움직이면서 약간의 에너지를 방출하지만 큰 지진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슬로우 슬립 현상을 연구하고 있어요. 지진의 규모가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방출되는 에너지가 40배 더 커집니다. 따라서 진도 9의 강진과 같은 에너지를 방출하려면 500년 동안 매일 약 100만 번의 작은 지진이 계속 발생해야 해요. 그런데 이러한 작은 지진이 더 큰 지진이 다가오고 있다는 단서일 수 있어요. 캐스케디아 단층을 더 잘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단층을 더 정확하게 매핑하고 해안에 더 나은 모니터링 도구를 추가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10,000,000 이상을 지원받아 오리건 연안의 광섬유 케이블에 지진 센서와 해저 압력 게이지를 설치했어요. 목표는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1964년 이 지역에서 급격한 거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알래스카 대지진으로 알려진 이 지진은 규모 9.2의 강진이었어요. 지진은 4분 이상 지속되어 미국과 북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땅이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거대한 균열과 산사태가 발생했어요. 앵커리지의 많은 주택, 건물, 도로는 이러한 강진에 견딜 수 있도록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곳은 땅이 영구적으로 바뀐 곳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코디악과 힌친브룩 섬 인근의 해안선은 9m나 들떴습니다. 거드우드와 포티지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땅이 2m 정도 가라앉았고요. 도로를 더 높게 재건해서 해일에 침수되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8.23m의 거대한 쓰나미가 체네가 마을 전체를 휩쓸었어요. 많은 해안 마을이 지진뿐만 아니라 뒤이어 발생한 쓰나미와 화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지진 이후에도 몇 달 동안 수천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어요. 지난 8월 24일 규모 4.4의 강진이 로스앤젤레스를 뒤흔들었습니다. 지진이 끝난 후 LA 소방국은 도시 곳곳을 점검했지만 큰 피해나 부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지진의 진앙지에서 가까운 인근 도시인 패서디나에서는 시청 내부의 수도관이 파열되어 모든 사람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했어요. 다행히 쓰나미의 위험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대비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4개의 지각판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 중 하나예요. 매년 약 1,500회의 지진이 눈에 띄게 발생해요. 이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지진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도 7까지의 지진에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규칙이 1955년 제정되었습니다. 30년 후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지진에도 건물은 경미한 손상만 입고 평소와 같이 작동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지진이 더 강할 경우 건물의 주된 임무는 무너지지 않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건물은 더 두꺼운 보, 기둥, 벽으로 더 튼튼하게 만들어져 흔들림에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법은 건물 바닥에 고무와 같은 재질로 만든 특수 패드를 설치하는 거예요. 일부 건물은 지진과 건물을 완전히 분리하는 두꺼운 패딩 층 위에 지어져 지진 발생 시 건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고층 빌딩은 앞뒤로 많이 흔들려 최대 1.5m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손상을 막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2층부터 꼭대기까지 댐퍼라는 것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 댐퍼는 거대한 자전거 펌프와 비슷하지만 공기 대신 액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건물이 흔들리면 댐퍼가 내부의 액체를 밀어냅니다. 액체가 많이 찌그러지지는 않지만 흔들림을 일부 흡수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는 고층 빌딩을 지을 때 가능한 한 단순하고 균형 잡힌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이는 각 층의 높이를 동일하게 하고 지지 기둥을 고르게 배치하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고층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가는 건물의 모양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타협을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타협점을 찾아야 해요.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인 도쿄의 스카이트리 타워는 미래지향적인 스타일로 설계되었지만 지진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기능도 갖추고 있어요. 일본 전통 탑과 같은 중앙 기둥과 지진 에너지를 흡수하는 내진 댐퍼가 있어 건물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